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파나진이 자 이번 달 19일부터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이제 개최되는 타이드 USA 2025에 이제 참가를 했는데요. 학회에 차세대 유전자 조절 기술을 공개했다는 이제 기사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이더스 이제 USA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캘리포니아 이제 샌디에고에 맨체스터 그랜드 하얏트 샌디에고 이제 모텔에서 뭐 이렇게 개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오전에 나왔던 좀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드스는 뭐 파도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회에서 이제 주로 핵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DNA라든지 뭐 RNA라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펩타이드 관련되는 여기를 다루는 이제 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보스턴에서 뭐 열리든지 미국은 이제 동부 쪽에서는 보스턴, 이제 서부 쪽에서는 이제 뭐 샌디에고 이런 쪽으로 이제 바이오 밸리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세대 유전자 조절 기술을 공개했다. PNA 기반의 치료제 가능성을 주목한다는 뭐 내용인데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산, 펩타이드 치료제. 펩타이드는 이제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이제 모여가지고, 펩타이드를 이루고, 이 펩타이드가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 모여서 이제 단백질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진다. 근데 펩타이드도 단백질 기능을 뭐 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때문에 이제 펩타이드 치료제들이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고효율 변형 PNA 기반의 유전자 조절 기술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바이오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자, 파나진이 이번 행사에서 자체 개발한 감마 변형 PNA, 용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에서 이제 가장 큰 시장이 폐암이고, 폐암에서 대부분이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죠. 여기에서 발현되는 표적하는 이 RNA 중에서 mRNA 관련되는 부분을 기존 대비해 30배 이상 강하게 억제하는 성공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해당 기술은 mRNA 관련되는 부분 억제를 통해서 암 유발 유전자의 발현을 회복시키는 이중작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자, 단순히 PNA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PNA의 어떤 구조와 생물학적인 활성을 연결하는 구조 활성, 용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요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몸의 어떤 이제 특성들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DNA죠. DNA 구조는 이제 이중 나선 형태로 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인산과 당이 이제 결합하고 있고, 또 당하고 염기가 이제 결합하면서 선은 이렇게 꼬여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DNA죠. 근데 이제 PNA는 인공적으로 DNA하고 비슷하게 만든 물질입니다. 그래서 파나진이 처음 만든 건 아니고 90년도에 이제 덴마크 발명자 이제 그룹에서 실험실 위주로 만들어서 이게 대량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파나진이 이제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여기서도 대량 생산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인정해 주면서 이제 DNA 합성 물질 관련해서 이제 아직 PNA 기반의 치료제는 안 났습니다만 유망한 바이오 소재입니다. 이 보시면 인산과 당의 어떤 결합을 요 아미노산으로 이제 치환을 한 거거든요. 바꿔가지고 염기와 이제 결합하는 구조인데, 보통 이제 DNA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이제 안정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안정성이 떨어지고 몸에 이제 효소 같은 경우에서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는 데 비해서 PNA는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량 생산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여기에 성공한 회사가 그 파나진이죠. 그래서 2005년도부터 들어와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P&A 이런 구조에서 이 아미노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P&A는 앞에 보면 펩타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펩타이드로 이제 이게 아미노산이 이제 모이면 이게 펩타이드 된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DNA는 핵산인데 이 P&A는 펩타이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하고 이제 거의 유사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NA나 RNA 같은 핵산과 같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높은 표적 결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단 쪽에도 사용되고 이걸 또 활용을 하게 되면 표적 치료제 같은 그 약물로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DNA에 비해서 안정성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변형을 여러 구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감마 변형을 시킨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을 이제 공개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그러니까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코로나 때 RNA 관련되는 치료제로 이제 개발하듯이 향후에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결국 이제 암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 변이가 생겨가지고 일어나는 후천적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유전자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적용이 가능하죠. 근데 현재까지는 FDA에서 P&A 기반의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상의 어떤 진입 사례도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상용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뭐 걸릴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P&A의 이런 어떤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분자 진단에서는 이미 많이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제 분야의 확장 가능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가능성을 이번에 실질적으로 입증하는데 이번 학기에 참여에 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모달리티 관련해서는 빅파마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뭐 론자라든지 두퐁이라든지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참여를 했고, 글로벌 이제 공동연구라든지 파트너십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본래 이제 파나진이 이제 2005년도에 설립되었을 때 이제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제휴에 관련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DNA의 어떤 그 합성 물질로 이제 P&A 말고도 뭐 LNA, PMO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좀 활용도가 떨어졌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흐름입니다만, 결국은 단점들을 극복을 얼마만큼 빠르게 해서 이제 상용화라든지 확장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부분들은 다양한 어떤 질환으로 그러니까 진단 쪽 말고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P&A 어떤 가능성을 열었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나진의 이제 박재진 박사 같은 경우에도 소재의 어떤 변형 가능성, 확장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무한하다. 이게 소재니까요. 그래서 연구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더 많은 타깃에 비소폐암 말고도 여러 이제 유전자 변형 관련되는 부분에 쓸 수 있는 질환 확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뭐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학회뿐만 아니라 이제 저널에도 이제 논문을 이제 게재를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PA는 인공적으로 유기합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이제 4명이 이제 이거 개발했을 때는 실험실 정도였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힘들었는데, 유기합성 난이도, 유기합성이라고 하는 말은 유기합물로 이제 합성하는 거거든요. 뭐 산화라든지, 뭐 한원이라든지, 뭐 가수분해, 뭐 치안 이런 우리 학시간에 배웠던 요걸 가지고 유기합성으로 만드는 건데 상용화가 굉장히 어려웠던 데 비해서 이 파나진이 이제 대량 합성 기술을 만들어내면서 세계 최초로 이제 확보하면서 이제 상용화에 성공해서 뭘 하면 이제 그 파나진에서 이제 이 부분들
소재를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이제 분자 진단이라든지 이제 치료제 개발 관련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HLB 그룹 쪽에 이제 인수되었던 장기적인 어떤 이제 뭐 내용들도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열 종목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제약 같은 경우에가 오늘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계열 종목 중에서는. 그래서 1.40 정도 빠지면서 볼린저 밴드 한선이 이제 18,700원대인데 거기 부근까지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 이제 21만 주, 오늘은 15만 주, 거래량은 더 작은데 이틀 연속으로 좀 이제 하락 조정 흐름을 보였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 가격, 그러니까 뭐 종가로 보게 되면 5,930원이니까 이제 6,000원을 좀 언더하는 모습으로 지금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갭다운을 했고, 오늘도 장중에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종가로는 다시 조금 이제 하단 태깅으로 좀 내려가는 가격으로 내려왔죠. 7,000원대. 장중에 이제 7,000원 부근, 7,000원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은 더 줄어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모멘텀이 있죠. 5월달 관련해서, NK 관련돼서 이제 탑라인을 앞두고 락업 과정이 기사가 이제 5월달에 나올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6월까지, 언마스킹 관련되는 이 모집단 관련되는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중이니까, 이런 이제 데이터 클리닝을 하고 난 다음에 6월 한제 뭐 중순 정도 이내에 데이터 락업이 나오면 보통 2주 있다가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6월 말 정도에 이제 탑라인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서 3,000원 언더 흐름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좀 부진한 흐름들을 5월달에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거래량이 동반된 어떤 양봉 바닥이 이번 주에 이제 나올지 여부를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